안녕하세요, 어머님들. 비 오는데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대치동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재현이라고 하고요. 일단 오늘 양재고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대비해서 이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미 조금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돼서 저는 최대한 20분 안에 제가 항상 좀 넘기긴 하는데 최대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를 모르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해서 원래는 교사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학교가 조금 저랑 잘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지금 대치두각에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 오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미래탐구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 다른 설명회에서 양재고 시험 분석 같은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분석은 이제 뒤로 넘겨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조금 제 수업 소개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영어 내신은 이제 제 수업을 듣는 것이 이제 좋은 선택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이제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졸업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영어교육과에 입학해서 교수님께 이제 여쭤봤어요. 저를 왜 뽑으셨냐? 왜냐면 제가 이제 평범한 일반고 출신이고, 사실 조금 되게 특이한 전형으로 입학을 했거든요. 뭐, 농어촌 전형은 아니고요. 일반 전형으로 입학을 했는데, 보통은 특목고를 많이 뽑는 전형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제가 뽑힐 줄 몰랐다가, 이제 교수님께 여쭤보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사실 영어 시험을 12번 중에 11번을 이제 100점을 맞았었어요. 그래서 그 성적이 사실 좀 컸다라고 말씀을 실제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사로 데뷔를 하면서 그걸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공부법대로 아이들이 정말 그대로 따라하기만 한다면 정말 100점 맞을 수 있을 텐데, 무조건 1등급 맞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제 커리큘럼을 따라오면서 제 공부법을 그대로 저절로 따라할 수 있게끔 이제 그대로 제 커리큘럼에 제 공부법을 조금 녹여봤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커리큘럼을 완성한 결과 아이들이 또 성적으로 증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 수업에서 정말 1등급 아이들이 많이 배출되었을 정도로 아이들이 검증을 해줘서 이 커리큘럼이 제가 자신 있게 이대로 밀고 나가도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 커리큘럼을 완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자료의 이제 좀 퀄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대치동에서 아이들이 영어 과목은 조금 선생님을 쉽게 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수학은 정해진 커리큘럼 순서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나가서 다른 선생님 수업을 듣게 되면 끊기고 조금 이제 빈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영어는 커리큘럼에 딱히 순서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약간 뭐 요게 조금 별론 것 같은데 싶으면 이제 바로 다른 선생님으로 갈아타고 이런 경향이 조금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희 수업에서 매년 이제 자료 때문에 선생님 다시 돌아왔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자료를 정말 풍부하게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제일 이제 모토로 잡는 게 학생의 편의성을 이제 최우선순위로 잡자라고 해서 자료 자체를 이따가 자세히 보여드릴 거지만 아이들이 공부하기 쉬운 구조로 고민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일별 시험지나 모의 시험 그리고 변형 문제 등 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의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연구소에 또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김재현 영어 연구소에 선생님들이 다 계시는데, 저를 이제 주축으로 해서 이제 그 시험 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기출 문항 분석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선생님별로, 학교 선생님들별로 출제 스타일이 각각 있으세요. 그래서 출제 스타일이 각각 달라서 선생님별로 출제 스타일을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비슷한 유형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로 모의 시험을 항상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희 수업에서 조금 독특한 점이, 제가 사실 처음에 이제 강사 커리큘럼 짤 때는 그냥 뭐 수업이나 자료 뭐 완벽하게 만들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수업 위주로 커리큘럼을 이제 구성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최상위권 애들은 계속 성적이 잘 나오는데 중하위권 아이들의 성적이 안 오르더라고요. 근데 사실 상위권 아이들은 어딜 갖다 놔도 잘해요. 얘네는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들이 엉덩이 딱 붙이고 하기 때문에 어디를 갖다 놔도 잘하는데, 중하위권 학생들의 문제점은 자기가 혼자 공부하는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많이 하실 수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아니 왜 학원 다 좋다 그래서 보내놨는데 왜 내 아이는 점수가 안 오를까 이런 고민 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학원에서 아이들이 내 머리에 들어오는 건 정말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아이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아이들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집에 가서 자기 걸로 만드는 작업을 거쳐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엔 아이 머리에 아무것도 안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하위권 아이들이 상위권 아이들이랑 같은 수업을 들어도 차이가 나는 게 자기 공부 습관에서 차이가 나는 거다. 그래서 네, 서론이 좀 길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하위권 아이들 성적을 올리려면 아이들 습관부터 근본적으로 진단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그거를 제가 직접 만져줌으로써 성적을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한 결과 중하위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한 20점씩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디어에서 착안을 해서 일단 테스트 체계를 저희가 이중으로 복습 테스트를 봐요. 그래서 그걸로 1차적으로 이제 시험 테스트에 있어서 구상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시험 기간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이랑 1대1 상담을 저랑 직접 거치면서 얘가 이제 어떤 공부 습관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영어 공부하고 있는지 개인별로 진단을 하고 또 저희 연구소 선생님들과 이제 상담을 거쳐서 이제 아이들의 근본적인 습관을 조금 만져주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이제 중하위권 아이들이 바로 1등급까지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20점 정도는 이제 쉽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체계를 이제 3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저희가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료를 구체적으로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자료에 저희 3쪽부터 봐주시면은 이제 실제로 저희 자료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교재 사진인데요. 주교재를 아이들이 처음 펼치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아이들이 수업을 하면서 필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조금 특이한데요. 사실 요거만 봐서는 아이들이 내용이 쉽게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영어 지문 이렇게 본다고 그리고 해석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 본다고 내용이 이제 자기 머리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양재고가 특히 내용 문항이 좀 많이 출제가 돼요. 어려운 문항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보기 쉽게 편의성을 이제 고려해서 좀 보기 쉽게 만들어야겠다 해서 지문 옆에 이렇게 요약문을 같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하기에 좀 편한 구조로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교재 그 주차에 지문이 더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그 주차에 배워야 하는 단어 리스트가 이렇게 있어서 아이들이 편하게 암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부터 이제 연습 문제 파트입니다. 그래서 주교재에서는 저희가 연습 문제를 4과정으로 이렇게 그 분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A 파트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이제 연습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난이도 순으로 저희가 조금 배열을 해서 조금 이제 베이스가 약한 학생들도 이제 요 연습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지문의 모든 측면을 익힐 수 있게 어법, 어휘, 뭐 내용 이런 거를 다 익힐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해석 파트고 요 두 번째 파트가요. 어머님들 이제 학생분들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요 B 파트가 아이들 이제 서술형으로 항상 킬러 문항으로 나오는 파트예요. 그래서 양재고에서 서술형을 그 작년 기준으로 8문항 중에서 7문항 정도를 요 영작 서술형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문항에서 감점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이 파트로 이제 조금 서술형을 집중 공략하는 그런 파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C 파트는 저희 틀린 어법 고치기라는 파트인데요. 요거는 저희가 따로 이제 범위를 설정해주지 않는 요 지문에서 그냥 아이들이 알아서 이제 틀린 부분을 다 고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조금 심화된 어법 파트가 저희 교재에 있고요. 그리고 요 파트에서 이제 어법 적중률이 가장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파트가 이제 D 파트인데 이 파트는 이제 보시면 자세하게 보시면 조금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다 문제인데 옳은 표현을 이제 고르는 식의 이제 파트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어법이나 어휘에 있어서 출제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문제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까지 딱 풀었을 때 내가 놓친 빈틈을 혹시라도 있으면 발견할 수 있게끔 모든 문제를 이제 문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아이들이 풀고 나서 변형 문제를 풀면 어법 어휘에서는 거의 오답이 안 나와요. 네, 왜냐하면 가능한 모든 문항을 이제 출제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 필기본인데요. 제가 이제
거의 뼈를 갈아서 만드는 정말 만들기 정말 힘든데 뼈를 갈아서 만드는 이제 필기본인데요. 사실 아이들이 집에 가서는 수업 내용이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왜냐면 또 오전 수업이면 아이들이 이제 졸고 막 이러면서 들으니까 아이들이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요거만 이제 보고도 아이들이 혼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이 지문 안에서 아이들이 알아야 하는 모든 내용은 다 담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지문 이제 분석은 이제 물론이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어떤 유형으로 나올 수 있는지를 좀 직관적으로 표시를 해서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핑크색 동그라미는 요거 어휘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형광펜은 이제 서술형, 영작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네모친 부분은 뭐 어법, 그리고 뭐 파란색 꺽쇠는 문장 삽입, ABC 있는 부분은 요렇게 끊어서 순서 배열 나올 수 있다. 요렇게 이제 유형별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찝어서 이제 주고 있어요. 그 요거에 대해서 제가 또 한 가지 조금 더 어필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저는 그 요거를 이제 분석하는 원리가 사실 정확한 원리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재학 시절에 이제 저희 교수님들이시죠, 사실. 그래서 수능 문제 실제로 출제하시는 교수님들께 직접 그 교육평가 같은 과목을 몇 년간 들어서 정확한 원리를 이제 전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문에서, 왜냐면 아무거나 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논란도 많고 빈틈이 생기기 때문에 지문에 따라서 낼 수 있는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실제로 전문가분들한테 전수를 받아서 그거를 실제로 제가 교사 생활하면서도 실제로 출제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출제하기 좋아하시는지, 어떤 부분은 출제를 못하는지, 이런 거를 제가 곁에서 이제 보고 듣고 제가 직접 출제를 했기 때문에 조금 적중률만큼은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형 문제인데요. 앞에서 주교재를 다 풀고 주당 한 100문제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조금 많아요, 숙제가.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래도 많이 풀어봐야 대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 문제 아이들 같이 숙제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양재고에서만 제가 이제 만드는 시험지인데, 이렇게 이제 아까 보신 그 서술형 문항이에요. 그래서 영작 서술형 문항을 아이들이 그래도 이제 모든 문장을 다 연습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거를 요일별로 이제 아이들이 한 지문씩 이렇게 할 수 있게 요일별 시험지를 나눠서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거의 모든 문장을,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한 번씩 연습하고, 저희 주교재에는 주교재에 있는 그 파트는 그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장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적으로 이제 서술형을 연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모의 시험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제 선생님별 출제 스타일을 파악을 해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같은 유형, 같은 난이도로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이제 마지막 주에 아이들이 제공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그냥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조금 제가 조금 속된 말로 빡세게 만든 거기는 한데, 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영작 서술형이.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예시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해설지입니다. 그래서 해설지도 저희 문항별로 이렇게 해설을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저한테 따로 물어보는 거 없이, 그래서 왜냐면 뭐 마지막 주에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어머님들. 그래서 하나하나 저한테 물어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로 이제 바로바로 오답을 해결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테스트인데, 아이들이 그날 배운 지문을 당일에 그 해당 배운 지문의 단어를 다 테스트를 보고 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듣고 오면은 걔는 이미 오늘 배운 지문의 단어는 다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집 가서 혼자 공부하기가 정말 쉬워집니다. 그래서 시작하기가 정말 쉬워지기 때문에 이런 체계를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같은 지문을 해석 시험을 또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으로 테스트를 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숙제가 이제 기준치에 미달하면은 저희가 80%가 기준치인데 숙제가 많다 보니까, 근데 그거에 이제 미달되면 저한테 직접 이제 개인톡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보내서 재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저희가 또 특이한 부분인데 특이한 부분이 한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근데 요 이제 클리닉 같은 부분은 제가 이제 미래탐구에 올해부터 오면서 사실 제가 수업이나 자료 같은 건 제가 어느 정도 완성을 해놨는데 클리닉이 항상 고민이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한 몇십 명 정도가 넘어가면 제가 혼자서 클리닉을 원활하게 봐주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또 조교를 이제 쓰자니 살짝 이제 믿음이 안 가고 이런 게 있어서 제가 그걸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미래탐구 원장님께서
그 이제 거의 20년 동안 대치동에서 1타 강사 하신 분이 계세요. 내신으로. 그래서 이희원 선생님이라고 저희 이제 영어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모르는 분이 없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랑 어떻게 이제 소개를 시켜주셔서 뜻이 좀 맞아서 이제 같이 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하는 클리닉은 그 수업하는 당일에 클리닉을 하게 되고요. 전후로 이제 제가 질의응답을 받아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더 자기 근데 질문이 더 많다, 클리닉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더 미래탐구에 와서 이유원 선생님이 이제 클리닉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유원 선생님이 지금은 내신 강사로 한참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컨텐츠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유원 선생님께서 거의 이제 자료에 있어서만큼은 그냥 대치동에서 제일 많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더 다양한 자료와 클리닉을 좀 아이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제 요청을 드려서 지원을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저희 24시간 카톡으로 질의응답 받고 있고, 그래서 좀 시기별로 이제 제가 뭐 몇 주차 때쯤에는 이런 공부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아이들 카톡방에 전달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질의응답 그냥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과 저희 또 이제 소통을 이제 드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피드백 문자로 이제 아이들 이제 테스트 결과나 진행도, 그리고 아이들의 상담 결과로 이제 나왔던 약점, 그리고 피드백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제 커리큘럼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문항 분석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양재고 시험 어느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험 범위는 이제 요 정도인데요. 교과서 2과에 부교재 모의고사 이렇게 포함이 되고, 모의고사는 40지문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절대 많은 양이 아닙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다른 설명에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중학교 때랑 이제 고등학교 때 영어 시험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40지문 정도면 적은 편입니다. 네, 거의 70지문 가까이 되는 학교도 많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운 문항만 제가 좀 여기 가져왔는데요. 거기 표에 보시면 18쪽의 표에 보시면 조금 음영 처리된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문항인데, 크게 이렇게 가운데 네 문항을 보시면 여기가 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제 어렵게 내는 편이고, 어법도 이제 좀 어렵게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서술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작 서술형이 고정적으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특징을 제가 5가지 포인트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두 고르시오형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따가 실제 문항을 보여드릴 건데, 모두 고르시오가 사실 고르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전형적인 난이도를 높이는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근데 난이도 자체는 평이하기 때문에 아이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복합 문항이 딸린 장문형 지문을 내는데, 보통 이제 모의고사 지문 정도의 길이로 이제 한 문제씩 내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양재고는 이제 특히 교과서 같은 부분에서 지문을 거의 한 바닥을 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두세 문항을 끼워 넣는 식으로 이제 내는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식은 수능형 문항이기 때문에 이제 변형 문제로만 잘 대비하면 특이 문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답형 대부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단어 배열식 영작이다. 네, 요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실제 문항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두 고르시오형 문항은 보통 요렇게 출제가 돼요. 예를 들어 내용과 일치하는 걸 3개 골라라. 요게 이제 작년 시험에서 고난도 문항이었는데, 그럼 이제 5개 중에 이렇게 3개를 골라야 되는, 그래서 3개까지는 보통 학교에서 많이 안 내는데 양재고에서 좀 특이한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좀 독특한 문화이긴 한데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영영풀이로 맞는 걸 골라라라고 이제 출제하는 문항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고, 요 단어들만 사실 다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뭐 영영풀이를 따로 공부하거나 이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영작 서술형 부분인데요. 그래서 모든 단어를 이제 한 번씩 해서, 그리고 2개의 단어를 추가해서 이제 적어라라는 식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조금 특이한데,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보기에서 그냥 고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 단어도 쓰면서 그냥 2개를 더 추가하라는 거죠. 근데 그 2개가 사실 여기에서, 거기다 제가 답도 적어드렸는데요. 거기서 뭐 face to face interaction 뭐 요 이제 2단어였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이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그 표제어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난이도가 뭐 높지는 않았다.
근데 이제 요런 문항도 있는 반면 이제 요런 문항도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요것도 영작 서술형인데 이런 거는 뭐 A, B, C에 4개씩 이제 골라서 보기에서 4개씩 골라서 이제 배치를 해봐라. 요런 식으로 네,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가 더 남아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1등급 맞으려면 이제 아이들이 3포인트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양한 문제 유형으로 일단 훈련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이건 사실 번역 문제로 커버가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수능형 문항을 골고루 정말 출제를 해요. 문장 삽입, 어법, 어휘, 뭐 순서배열, 빈칸조론 다 출제하시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지문을 공부를 해야 된다. 내용, 어법, 어휘 이런 거에서 다 다양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주교재에서 사실 이거를 그대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주교재만 다 풀어도 아이들이 여러 측면에서 지문을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까 보여드린 연습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형 문항의 변형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당 100문제에서 150문제 정도 아이들이 이제 풀게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전 대비를 이제 조금 해보는,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모의 시험으로 대비를 하고요. 그리고 단어 배열식 서술형, 이게 사실 제일 관건이에요. 그래서 서술형 연습하는 게 제일 관건이고 1점이라도 감점을 줄이는 게 관건인데, 사실 단어 배열 영작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른 학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정말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그렇게 어려운 문장을 내는 것도 아니라서 이거는 정말 베이스가 약한 학생들도 연습만 많이 해놓는다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1등급 컷이 아마 높겠죠. 네, 1등급 컷이 거의 90점대 극후반대에서 100점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거를 이제 연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일별 시험지로 이제 모든 문장을 연습을 시킨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정말 여기까지고요. 네, 너무 네, 고생 많으셨고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